오늘의 요리는 맛있는 강된장찌개죠. 강된장이란 무엇이냐 따로 정의를 하지는 않겠는데, 된장찌개를 좀 걸쭉하게 끓여갖고 밥에 비벼 먹는 요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냥 강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된장찌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만의 요리죠. 저만의 요리. 자, 간단하게 재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자, 양파, 애호박, 청양고추, 파, 그리고 남아있던 표고버섯,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고기죠. 이게 등심인데 예전에 구워 먹고 또는 장조림 해 먹고 남은 그 등심을 얼려놨었거든요. 요거를 바로 이 고기를 오늘 그 강된장에 투입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이제 또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설탕, 요거 꼭 필요해요. 된장찌개에 설탕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끓여볼까요? 부수적으로 다시다도 있어야 되겠죠? 다시다는 우리만의 마법의 가루입니다. 다시다는 마법의 가루죠. 자, 일단 뚝배기가 있으면 뚝배기로 하고, 없으면은 그냥 자그마한 냄비도 괜찮겠죠?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된장찌개인데 약간 걸쭉한 된장찌개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물량은 스스로 조정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항상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이죠. 재료가 많을 때는 좀 많이 넣고 물을, 재료가 적으면은 물을 조금 넣고 그러는 거죠. 그냥 된장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된장도 맛있어야 돼요. 된장이 너무 맛없는 걸로 하게 되면은 강된장찌개 자체가 맛이 없어지죠. 지금 요거 지난번에 사다 먹던 된장인데 조금 남았기 때문에 다 먹어 치울 때까지는 된장에 이게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일단 된장을 넣고, 이 된장만 넣어서 끓이는 게 강된장이 아니죠.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고. 자, 고추장을 투입을 하죠. 고추장을 같이 선부를 해줍니다. 고추장의 비율은 약 3대2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3대2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적게 넣어도 되고 많이 넣어도 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밥 비벼 먹으면 다 그 맛이거든요. 이렇게 요걸 잘 섞어주죠. 일단 장 자체에 염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나 이런 건 안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건 안 넣어 주셔도 있고, 저게 이제 풀어서 끓는 동안 저는 이제 감자나 이런 채소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 이제 밥을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감자 같은 경우 크게 썰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잘게 썰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감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잘게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더 잘게 썰어도 되고, 조금 그래도 식감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개개인의 취향이죠. 내가 감자는 먼저 좀 이따 한번 끓고 나면은 감자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감자가 가장 안 익잖아요. 감자를 썰어 놓고, 그냥 복잡하지 않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그냥 끓이셔도 됩니다. 끓고 나서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다 집어넣고 끓여도 되는데, 조금 저는 그래도 음식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한 템포씩 쉬어가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와 이제 양파를 썰고 있죠. 양파 한 반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뚝배기 크기가 있죠. 뭐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있는데, 뚝배기가 그렇게 큰 뚝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파는 반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단맛도 내주기도 하고, 또 다른 된장의 맛을 조금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효능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고기가 너무 얼었어요. 그래서 해동을 시킬 겁니다. 얼면은 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동시키러 가는 중이고, 해동하고 나서 또 나머지 재료들을 또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지난번에 삼겹살 구워 먹고 남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표고버섯도 넣어주면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표고버섯을 제가 많이 사서 이렇게 썰어서 냉동시켜 놨다가 뭐 여러가지 요리에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마트에 갈 때마다 한 봉지 정도씩 사다가 놔요. 이 양이 많을 때는 썰어서 냉동시켜 놨다 쓰면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각종 찌개나 볶음 같은 넣어주면 표고버섯이 굉장히 맛이 좋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은요. 그리고 대파는 지난번에 또 이제 찌개하기 위해 썰어놨던 게 있거든요. 요거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되겠죠. 칼칼한 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양고추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요즘 청양고추가 별로 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 정도 뚝배기에 이 정도 청양고추 넣으면 매콤한 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군요. 청양고추도 독이 바짝 올라갔고 매운 기를 가득 품고 있을 때 사서 냉동실에 좀 썰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덜 맵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자, 그리고 애호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약 3분의 1만 넣고 나머지 3분의 2는 제가 다음에 호박전을 부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3분의 1만 썰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애호박 없으면 안 넣어주셔도 돼요. 이 애호박 말고 두부가 있으면 두부를 넣어주면 좋은데 이날따라 또 두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재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냉장고에서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있는 재료라는 게 미리 그 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다 받아 놓은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를 가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조금만 사도 10만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조금 무리해서 와인이라도 뭐 한두 병 산다 그러면은 거의 15만원 정도 되고 요즘 마트 안 가는 게 돈 버는 지름길 같습니다. 자, 감자를 투입했죠. 그리고 한번 끓으면은 또 다음 채소를 넣을 거예요. 이제 해동된 소고기를 잘게 썰어줍니다. 요게 소기름이 좀 들어가야지 강된장도 맛있어지죠. 된장만 끓이게 되면은 담백하긴 하지만 너무 담백해져. 담백해서 너무 담백하기 때문에 소기름이 살짝 들어가서 그 된장의 담백함에 고소함을 더해주게 되죠. 요 소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먹어줘야 됩니다. 너무 안 먹어줘도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또는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가 제일 좋죠. 이 소기름을 다 제거를 해도 되지만 있는 게 더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죠. 일단 제 생각에는 맛있게 뭐든지 맛있게 많이 먹으면은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면은 건강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이것저것 너무너무 가리다 보니까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무리하게 살 뺀다고 운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병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조금만 운동을 해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도 잘게 썰어놨죠. 뭐 더 잘게 썰어도 되는데 그럼 또 맛이 없어요. 고기 씹히는 맛도 간간히 된장을 밥에 비벼 먹다 보면은 요 고기가 한 번씩 씹히게 되면은 정말 맛이 있겠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끓이면 되죠. 끓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냉동된 고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동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강된장 끓일 때는 뭐 피냄새 이런 거, 또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손바닥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 정도에서는 피가 냄새가 나도 피냄새가 그렇게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해동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전자레인지에 해동 놓고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요 끓을 때마다 재료를 다 이 된장 안에 투입을 해주면은 그냥 고당 끓은 다음에 밥에 비벼 먹으면 되죠. 이제 끓고 있죠. 끓고 있으면은 제가 또 나머지 채소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강된장을 밥에 비벼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밥은 흰밥이에요. 방금 한 흰밥. 하얀 밥에 이걸 비벼 먹으면은 정말 밥도둑이죠, 이것도요. 하얀 밥이 없을지라면은 뭐 햇반도 있잖아요. 햇반이나 오뚜기밥 같은 거, 즉석밥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비벼 먹으면은 2개, 3개도 먹을 수 있죠. 순식간에 하나가 없어집니다. 비벼 먹을 때 요거 한 숟갈 넣고 참기름 좀 넣고 같이 비벼 먹으면 또 더 맛있어요. 근데 그냥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영양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온갖 채소가 투입이 되고 또 고기가 투입이 됐고 또 된장, 고추장 자체가 영양이 굉장히 많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자, 요거 뭐냐면은 이제 도마 같은 경우 고기를 썰고 나면은 균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해 주는 게 있어요. 싱크대, 주방 같은 거 소독해 주는 게 있는데 요걸 한번 쭉 뿌려주죠. 분사를 해주고 나서 이 칼과 도마에 요걸 꼭 뿌려주세요. 이런 걸. 아니면 이제 균이 남아 있다가 고기에 나쁜 균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도마를 2개를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뭐 쓰다 보면 하나 갖고 다 쓰게 되더라고요. 뭐 색깔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소독을 한 번씩 해주고. 자, 이제 거의 다 돼가죠. 나머지 재료만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제 한 번 또 끓어 올랐으니까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 강된장 비벼 먹을 때는 방금 한 하얀 밥이 가장 어울리는 밥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잡곡밥을 요즘 먹기 때문에 잡곡밥에다 했는데 잡곡밥에 비벼 먹어도 그 맛이 없어지진 않죠. 흰밥, 하얀 밥 그게 없으면은 즉석밥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남으면은 다음날 점심때 먹어도 되고 또 그 다음날 저녁때 먹어도 되고 3끼 이상 먹어도 질리질 않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넣고 끓여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하나씩 잘 안 익는 것부터 넣고 또 한 번 끓으면 그 다음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릇파릇한 채소 있죠? 청양고추나 파를 넣어주는 거죠. 살짝 간 한번 볼까요? 그냥 현재 상태도 맛있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자, 이번에 조금 더 매콤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베트남 고추라 그러죠. 건고추를 몇 개 넣어주죠. 요건 먹진 않습니다. 나중에 봐도 먹진 않고 밥그릇에 떠 있다 그래도 한쪽 구석에 왔다 갔다 하다가 버려지게 되는 건데, 요거 넣어주면은 청양고추 갖고 다 못 내는 그
매운맛을 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을 한 반 숟갈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설탕이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설탕은 곧 조미료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적당히 먹으면 맛있습니다. 몸에 나쁠 것도 없죠. 다음에 이제 다시다 조금 넣어주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요건 뭐냐, 마법의 스프. 인터넷 쇼핑몰 옥션이나 쿠팡 같은 데서 팔죠. 스프 치면 팝니다. 스프 그래갖고 나오는데, 진정한 스프의 맛은 아니지만 저게 또 마법의 가루 아닙니까. 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 조미료는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더 맛있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호박과 청양고추와 파를 투입했습니다. 이제 요거 보글보글 끓으면은 하얀 밥에, 방금 한 따끈따끈한 하얀 밥에 요 강된장을 한 숟갈 듬뿍 얹어서 비벼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이거 보는 순간 또 침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또 한번 듬뿍 넣어주죠. 요거 벌써 또 침이 넘어가네요. 벌써 제가 3끼를 먹었는데 오늘 점심때 또 먹을 겁니다. 요거 꼭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재료는 다 없어도 돼요. 감사합니다.